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상머슴 이재령입니다. 상머슴이 뭐죠? 머슴 중에 우뜸이라며. 머슴 중에서 우선인데 누구를 위한 머슴입니까? 예? 누구를 위한 머슴이죠? 분재원을 위해서? 분재를 위한 머슴이죠. 예. 그러니까 분재에 물 주고 거름 주고 예. 농약도 쳐주고. 그러죠. 가지 정리도 근데 이 하고. 나무를 보면 제가 상머슴이 아니다,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나무를 보면 관리 소홀히 그냥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예솔을 숱하게 방문하셨던 분들도 이 나무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쪽에다 방치해뒀거든요. 예. 그래서 방치 결과가 좀 참혹합니다. 참혹하죠. 이끼도 많이 끼고. 자, 이끼도 지금 사실은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씻어낸다고 씻어냈는데, 이게 지금 깔끔하게 또 털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예솔직이 대충대충 하는 성격 때문에 그러죠. 그게 관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새까맣게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예, 이제 이 지하수를 관수만 해도 괜찮을 텐데 예솔에서는 도랑물을 관수하니까 관수, 자동 관수 자체는 최악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결코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일반 소사의 경우는 그래도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데 이렇게 황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고압으로 못 쏘니까. 고압으로 쏘긴 쐈는데 아니, 쏴도. 제가 분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던 시절에 요 밑부분을 갖다가 조금 깨끗이 털어낸다고 털어냈던 것들이 껍질이 벗겨져 갖고 이제 다시 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껍질 벗겨진 데가 이 분갈이 과정에서 100가지 그냥 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고 세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나무를 그렇게 못했으니까 제가 상머슴 자격이 좀 부족하다. 그럼 중머슴으로 할까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이야, 이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상처 치료도 다시 했는데 카토파스타가 보니까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상처를 치료를 바로바로 이렇게 이 카토파스타가 사실 말랑말랑할 때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또 치료하고 도려내고 치료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하는데 사실 이 나무가 좀 이 등치의 딱 2분의 1 정도 수준이었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관리가 됐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혼자 들고 뭐 씻고 그러니까. 혼자 이 단손발로 이 나무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신경이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갖다가 잘 관리를 해서 그러는데 이 나무는 제가 이 나무 자체는 자, 영상에서 한번 봐보세요. 나무 지금 몇 간이죠? 5간. 어떻습니까? 나무 간 배열은? 간 배열이 좋아요. 다 보여. 예, 기가 막히게 간 배열 좋은 작품입니다. 예. 이 나무가 지금 산채 당시에 여기에서 끊은 나무란 말이죠. 그러죠. 그래갖고 요 지금 여기 위에 끌어올렸죠. 예. 이거 끌어올렸는데 여기 보면 수피가 다 터졌죠. 예. 더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자, 이 가지까지도 지금 수피가 다 터진 황피입니다. 여기도 그러죠. 가지 다 황피 다 터졌죠. 이렇게 다 터졌는데 그러니까 분생을 엄청 오래 했다는 얘기죠. 거네. 오래 한 나무인데 근데 보면은 잔가지는 참 해성해성하게 마르죠. 예. 왜 그러죠? 이게 황피가 원래 좀 장가지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황피가 잔가지가 일반 소사에 비해서 좀 안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분갈이 상태가 아마 작년에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기가 늦었네. 예, 분갈이 시기가 1년 늦었는데 새 뿌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새 가지가 나오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아, 그런 건가? 그래서 뿌리하고 가지는 1대1로 대응을 해요. 예.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지금 이끼도 여기까지 다 덮였던 건데 지금 영상 찍기 위해서 지금 세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세세하게 관리를 못했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에 제대로 분갈이를 해서 또 세력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올해는 이거 틀림없이 분갈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분갈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황피를 갖다가
줄기를 갖다 세척을 할 때는 수압을 약하게 해서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가 피가 피가 떨어졌네. 좀 아깝죠. 예.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 황피라고 하는 이것을 옛날에는 지금처럼 물론 알아주기는 했지만은 지금처럼 몇 배의 가격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게 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을 흘러가면서 이제 여기 껍질 또 만들어 가야 되죠. 예. 껍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밑부분 쪽에서 이제 그렇게 수피가 좀 많이 상해 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같은 데 경우는 상처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여기도 다 아물었고, 여기도 이제 딱 엄지 손톱만하게 남아있죠. 거의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 중심 가지는 지금 다 아문 상태고. 그래서 그리고 몸통 자체도 여기서 가지 하나를 잘라낸 것 같아요. 간 배열에 맞추기 위해서. 육간이었는데. 네, 여기가 단단해가지고 지금 이 상처 치료도 하지 않고 내버려뒀는데 이 깡알이가 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깡알이가 져가지고 여기는 상처를 건드는 것이 오히려 손해죠. 그렇죠. 네, 손해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고 그 위에는 뭐 나무 간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짜맞춘 듯이 아주 잘 만들어진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좋은 작품, 좋은 소재일수록 더 정교하게 손을 봐야 되는데 예술지기가 엉뚱한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들썼어요? 들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토 문제입니다. 자, 여기 한번 와서 보세요. 요 흙은 지금 마사 2에 휴가토 1, 마사 2포대에 휴가토 1포대로 과거에 썼던 방식이에요. 지금 1대1로 섞잖아요. 근데 이 분이 굉장히 얇은 분이죠. 그러죠. 그러면은 소사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요? 네, 소사는 물을 좋아하는. 그럼 저곡토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갖다 분갈이를 할 때 저곡토를 썼어야 맞아요. 그치. 네. 좋은 근데 건데. 사실 예술 같은 데서 이 소사나무가 지금 한두 주가 아니죠.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먼지시 일어나는 분이 그 많은 흙값을 감당하기가 힘들지.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소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국토를 사용하는데 이런 나무는 이 저국토를 갖다가 못 썼어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휴가토 섞는 거 아니에요? 휴가토를 더 섞는데 그래도 휴가토보다도 저국토가 보습력이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는 이 밑바닥 올해는 한번 이 전부 저국토만 사용해서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 나무가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이 예술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흙을 분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곡토를 사용했을 때 나무가 어느 정도 배양 성과가 달라지는지 그걸 판가름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 될 겁니다. 자, 황피 5강. 바람이 지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살살 불어오고 있죠? 예.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제가 바람 끝에서 바람 타고 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바람만 탈 줄 알지 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예술에서 신경 못 쓰는 나무가 좀 몇 주 있죠? 좀 몇 주 있는 게 아니고 좀 많지. 좀 많은가요? 예. 몇 주 정도 될까요? 제가 언뜻 봐도 느릅나무도 그러고 또 팽나무도 그러고 큰 것들만 봤을 때 좀 괜찮은 나무를 제대로 좀 관심을 안 가진 게 그래도 한 50여 주, 한 100여 주 정도, 한 50여 주는 될 것 같아. 혼자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놓친 부분도 많고 또 이런 나무는 혼자 되기가 참 버거우니까 또 손을 제때제때 못 본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부감독님이 어디 안 도망가고 예술에 붙어 있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좀 관리가 되겠죠. 아, 요런 거 큰 거 할 때는 미리 얘기해요. 미리 도망가게. 도망가게. 제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가 관리 소홀로 좀 망가졌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나무를 갖다가 제대로 키워가야 되잖아요. 예. 키우려고 그러면은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무가 지금 가지도 이렇게 조금 관리가 소홀되거나 잔가지가 일부 마르거나 세력이 떨어지는 나무가 분명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를 갖다가 소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팁.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세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일단 거기는 분갈이를 1차적으로 이거는 분갈이를 해야 되고. 자, 첫째로는 분갈이지요. 예. 그래서 소사는 제때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가지가 마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소사의 뿌리하고 가지는 1대1로 대응을 한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계속 새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갖다가 적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 물을 줘서 안 빠지는 시기. 예.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이끼가 이렇게 쪄들었을 때. 뭐라 그럴까? 많이 쪄들었을 때. 엄청 이렇게 자라났죠? 예. 이끼가 자라났을 때, 요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끼가 없더라도 보통 최소한 4년이나 5년에 한 번은 해줘야 돼요. 물이 잘 빠지더라도. 예. 그래서 분갈이를 갖다가 적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세력을 이제 끌어올려야지. 세력을 끌어올리는데 두 번째로는 분갈이 할 때 용토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 밑에 지금 이 흙은 마사 2에 휴가토 1을 비율로 섞여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100% 저울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돈을 투자해보겠다는 얘기네, 결론은. 나무를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해보겠다. 근데 이게 높은 분을 쓰는 방법이 있고, 예. 이 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 사각으로 된 높은 분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흙을 그대로 써도 돼요. 휴가 1에 마사 1의 용토가 섞인 흙을 그대로 써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요거 분은 지금 나무에 비해서 좀 작잖아요. 작은 거보다도 얕은 거지? 얇죠. 예. 얇기 때문에 여기 분 안에 이 분토가 물을 품고 있는 양이 적은 거지. 적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소사는 또 물을 제가 좋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적기 때문에 사실 나무가 많이 보대낀 겁니다. 좌우 여기에서 생명 유지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저기 하려면 두꺼운 분에, 높은 분에 해야 되겠구만. 조금 이 분보다 약간 한 10cm 정도만, 요 정도만 커도 좋겠어요. 커도. 예. 분이 조금 더 큰데 약간 크게 키우고 저울토를 쓸 경우에 올해 분갈이 하고 나서 올 가을은 아니고 내년 가을 때쯤 되면은 잔가지가 많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 후내년 되면은 진짜 나무 꼴이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째로는 분갈이 제때 해주고 두 번째로는 이 분에 맞는 나무하고 분하고 이걸 놓고 봤을 때 흙의 용토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소나무였다라고 그러면 저부터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잡목이고 물을 좋아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수종이 혹시 뭐뭐 있지? 철쭉이 많이 있는데 철쭉은 이제 녹소토로다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녹소토를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녹소토 같은 경우는 약산성을 띠기 때문에 소사에는 안 맞죠. 예. 그래서 저울토를 쓰는 거잖아요. 예. 그 껍질이 얇은 나무들은 대개 물을 좋아합니다. 껍질이 그러면 저 모과나무도 물을 좋아하는 건가요? 그러죠. 그저 백일홍도 그러고. 그러죠. 이 껍질이 두꺼운 느릅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껍질이 수분 탱크 역할을 해요. 느릅은. 네, 느릅은. 껍질이 두껍잖아요. 예. 근데 껍질이 얇은 나무는 수분 탱크가 없어요. 그렇겠죠. 살짝만 해도 저 벗겨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물을 좋아하는데 사실 소사 껍질, 이건 황피니까 껍질이 두꺼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마 그 껍질 따로 도는 것 같아요.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용토를 갖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나무일수록 일단 활차하고 나면은 거름 충분히 줘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나무는 제가 항상 그랬죠. 액비를 줘가지고 나무를 5% 정도, 2% 부족하게가 아니고 5% 정도 넘치게 키우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나무는 이렇게 키우면은 미칠 일이 없는 나무예요. 아, 예? 나무가 약간 미쳐야 예. 잔가지도 많이 뽑아내고 그러죠. 건강하게 생육도 하고 이런데 껍질이 벗겨진 것도 빨리 만들어내고 이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피 생장에 의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밀려 나오면서 껍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나와가지고 빨리 채워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분의 크기, 그렇죠? 예. 분의 크기, 그 다음에 용토, 그 다음에 거름. 이 3박자만 맞추면은 이 나무는 곧바로 세력이 회복이 되죠. 근데 그 간단한 걸 갖다가 예솔지가 소홀했다라는 거죠. 물론 똑같이 액비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정도 되면은 물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해하는데 예. 그렇게 한번 만져보니까요. 단단해요? 여기 시멘트화 돼 있어요. 예. 시멘트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흘러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끼가 더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끼들이 아마 그 액비를 다 먹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 액비는 이끼가 다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이게 비단 이끼인데 하여튼 비단 이끼가 아닌 것처럼 커버렸죠. 그러니까 이끼는 비대 성장을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나무는 정작 못 큰 것이 주니까 스며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새카만해. 새카맣게 흙이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분갈이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분지하다 보면 이게 세월 진짜 빨리 가잖아요. 그 분갈이가 이제 한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5년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끼 상태만 놓고 이게 분갈이를 하는 것도 있고 워낙 많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깜빡하다 막 바쁘면은 해야 될 거를 표시를 해놓고 뭐 해도 깜빡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분갈이가 1년 4계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2월 예술 같은 경우는 2월 오늘이 1월 26일이죠. 1월 한 15일경부터 하죠. 1월 10일이나 15일부터 장수면은 조금 일찍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수면은 빨리 꽃이 오기 때문에 장수면하고 모과는 먼저 시작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분갈이를 갖다 시작을 하는데 그때 시기를 딱 놓쳐버리면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은 8월 달에도 잘 하는데 8월 달에 분갈이 가능한가요? 8월 달에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게 좀 부딪히고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면 그냥 한두 주 몇 주 있다 그러면 물도 좀 기본이 저기 하고 보호실이 있어야 돼요. 분갈이하고 나서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고 진짜 옆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엽수 수시로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죠. 자, 어쨌든 그 점을 지키면은 아마 이제 내년, 후내년쯤에는 굉장히 더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선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걸 기대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잘생긴, 기본은 아주 탄탄한 황피, 그리고 나무의 세세한 관심이 결국 나무를 아름답게 만드는 법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소홀했던 점. 조금 소홀한 게.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예술지가 놓쳐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상무슨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